제가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신발 괜찮네요. 정말 괜찮은 데일리용 러닝화가 출시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밖으로 달리러 나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달리기에는 최고인 거 알고 계시죠? 11월은 달리기의 계절입니다. 빨리 달려가시오. 자, 제가 오늘 리뷰할 신발은 얼마 전에 출시했던 아식스의 데일리용 러닝화 노바블라스트 3입니다. 제가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는데요. 보기에 어떠십니까? 제가 이 신발을 착용하고 조깅부터 시작해서 템포 페이스까지 최대한 다양한 페이스로 달려보려고 노력했고요. 장거리는 하프까지만 달려봤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총 120km 조금 넘게 달려본 것 같아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신발 괜찮네요. 정말 괜찮은 데일리용 러닝화가 출시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작이었던 노바블라스트 1과 2도 직접 구입을 해서 착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리뷰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바블라스트 1과 2도 전체적으로 좋은 신발이었습니다만 포어풋의 쿠션감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고요. 안정감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바블라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쉬웠던 바로 그 부분이 전부 개선이 되면서 착화감이 전작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 신발 출시하자마자 첫 착화감을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데일리용으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 유튜브 쇼츠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세요. 자, 저는 정말 다양한 데일리용 러닝화를 착용해 봤습니다. 제가 착용해 본 신발들 중에서 데일리 트레이닝용으로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가 정말 좋은 신발이거든요. 조깅부터 템포 페이스까지 올라운더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러닝화가 바로 엔돌핀 스피드입니다. 그런데 개인차에 따라서 엔돌핀 스피드가 딱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탄성이 너무 좋고 딱딱해서 무릎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엔돌핀 스피드가 딱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이 노바블라스트 3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은 부드러우면서 정말 쫀득한 쿠션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착화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전작보다 포어풋의 쿠션감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바닥을 치는 맛이 훨씬 더 낫고 드라이브 되는 느낌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안정감도 정말 좋아졌네요. 저는 달리는 내내 발이 내번되거나 외번되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정말 안정적인 착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노바블라스트 3는 전작보다 미드솔 높이가 살짝 더 높아졌고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솔이 적용되면서 달리는 느낌이 전작보다 좀 더 낫습니다. 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달사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항상 나이키 알파 플라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달사람님이 제일 좋아하는 데일리 트레이닝용 러닝화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키 인빈서블, 그리고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식스 노바블라스트 3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바블라스트 3의 스펙을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피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가피는 살짝 두꺼운 한 겹의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기성도 좋았고 발을 상당히 잘 잡아주었습니다. 달리면서 전혀 흔들림 없는 착화감을 느낄 수 있었던 가피입니다. 메쉬 재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느낌이라 달리는 내내 편한 착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4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옆쪽을 잡아주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좋았고 뒤꿈치 역시 탄탄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아주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짧은 거리를 달릴 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15km 이상 혹은 하프 이상 달리기를 하면 발바닥이 더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신발의 통기성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발 상태는 괜찮았습니다만 발바닥 부분만 살짝 더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건 신발 인솔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장거리를 많이 달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사이즈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신발은 사이즈가 살짝 크게 나왔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할 때
주로 얇은 양말을 선호하며 발볼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 사이즈를 다운한 265 사이즈가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발볼이 넓으시거나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착용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이즈는 반드시 실제로 착용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미드솔입니다. 미드솔의 이름은 아식스의 새로운 소재인 플라이트폼 블라스트 플러스입니다. 줄여서 블라스트 플러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식스는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솔의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미드솔의 소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추측을 하자면 아식스는 예전에 레이싱화에 많이 사용을 했던 EVA 계통의 솔라이트라는 미드솔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노바 블라스트 3에 사용한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솔은 솔라이트 미드솔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미드솔이다 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EVA 계통의 미드솔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노바 블라스트 3의 포어풋은 23mm, 힐은 31mm, 그래서 옵셋은 8mm입니다. 그리고 신발 무게는 현재 제 신발 265 사이즈 235g이 나옵니다. 전작보다 무게가 30g 정도 가벼워졌는데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미드솔의 소재가 전작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 미드솔 높이도 전작보다 1mm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체감상으로도 훨씬 풍부한 쿠션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달리는 내내 불안정한 느낌이 전혀 없었고 아주 안정적이고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미드솔이었습니다. 이 신발은 통통 튀는 탄성감이나 발을 튕겨주는 느낌의 탄성이 절대 아닙니다. 노바 블라스트 3는 그런 튀는 느낌의 신발이 아니라 발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스무스한 느낌의 탄성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느낌입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부분은 포어풋의 쿠션감이 전작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바닥을 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저는 전작인 노바 블라스트 1과 2를 착용했을 때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포어풋의 쿠션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바 블라스트 3는 포어풋이 훨씬 탄력적이고 쫀득한 느낌으로 변경이 되어서 드라이브 되는 느낌과 바닥을 치는 맛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데일리 러닝화 중에서 바닥을 치는 느낌이 제일 좋았으며 그 치는 느낌이 아주 좋기 때문에 페이스도 평소보다 좀 더 잘 나옵니다. 참고로 조금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 신발의 공식적인 스펙은 포어풋은 23mm, 힐은 31mm, 그래서 옵셋은 8mm입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상 스펙은 좀 더 높게 느껴집니다. 제가 노바 블라스트 3를 100km 넘게 착용해 보면서 느낀 점은 저의 체감상 스펙은 포어풋은 25mm 정도 되는 것 같고 힐은 36에서 37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감상 옵셋은 12mm 가까이 될 정도로 앞으로 몸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혹시 옵셋이 높은 신발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신발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웃솔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무가 골고루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120kg 가까이 착용했는데 뒤꿈치가 살짝 다른 게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아주 좋은 아웃솔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지력도 훌륭해서 전혀 미끌림이 없는 아웃솔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일리용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아웃솔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이 참 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자, 이 신발은 바닥을 치는 느낌, 그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탄성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일리용 러닝화와 비슷한 딱 적당한 정도의 탄소감입니다. 그런데 이 바닥을 치는 느낌, 이 느낌이 상당히 쫀득하면서 드라이브 되는 느낌도 정말 좋아요. 제가 쭉 착용해 보니까 체감상 옵셋은 한 10에서 12mm 정도, 그 정도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옵셋보다 더 높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옵셋이 좀 더 높게 느껴진다고 해서 불편하다거나 안 좋은 느낌이 아니고요. 이 신발과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옵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하프 달릴 때 약간 발바닥이 더워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리는 괜찮지만 조금 장거리를 달리게 되면 발바닥이 살짝 더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데일리급의 러닝화인 나이키 페가수스보다는 이 신발이 한 단계 위에 러닝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키 준 플라이나 템포 넥스트, 심지어 나이키 스트릭 플라이보다도 얘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발은 평소와 똑같이 달려도 페이스가 좀 더 잘 나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드라이브 되는 느낌, 그리고 바닥을 치는 느낌이 좋아서 평소보다 좀 페이스가 잘 나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km 달리고 왔습니다. 제가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 정말 쫀득한 미드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달리는 내내 좋은 착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도 좋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닥을 치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노바블라스트 3의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솔은 탄성감보다는 바닥을 치는 느낌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어풋의 적당한 미드솔 높이와 설계로 인해서 다리가 자연스럽게 드라이브 되고 쫀득한 쿠션감 때문에 바닥을 치는 맛은 데일리 러닝화 중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괜찮은 데일리용 러닝화가 출시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청자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신발 한번 구입해서 착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화를 구입하실 때 달사람이 좋다고 하는 러닝화를 선택하신다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자, 요즘 날씨가 쌀쌀한 11월인데요. 원래 11월이 달리기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열심히 달려보시죠.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